자, 정신의 박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야, 3월 24일 날 처음으로 우리 고2 친구들 전범위에 거쳐서 시험을 쳤어.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고 또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은 또 어떻게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내신이잖아, 맞지? 내신이 또 있으니까 내신에 집중하지 이 모의 성적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 틀린 거 그걸 갖다가 잘 내 걸로 흡수하고 다음에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생각들로 조금 어떻게 변경을 했으면 좀 이렇게 위축된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항상 사람은 발전하는 거거든, 알았지? 근데 생각에 따라서 발전 정도가 달라져. 퇴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이 말을 꼭 좀 해주고 싶다. 자, 먼저 총평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자, 이번에 3월 학력평가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상황일 거야, 이게. 근데 선생님 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이쁘게 문제 만들었어. 그냥 이 정도 문항급이면 컬이 괜찮아. 단 좀 쉽게 나왔어. 근데 네가 어디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짚어주는 문항이지 않았느냐. 뭐 고퀄리티로 어떻게 출제된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퀄리티를 못 만들어서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그런데 첫 시험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난이도 조정을 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와. 느낌이 와라지. 이 출제하신 분들 고생 진짜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가자. 이번 시험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 무엇을 더 집중해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걸 조금 더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알았지?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문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봐. 생물적인 문항이 1번으로 나왔어. 자,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나오는 순간 너희는 이걸 환경이라고 바로 체크를 해야 되겠지. 맞지? 그렇지. 그리고 꼭 이게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회전해야 될 게 있어. 바로 뭐냐? 생물적 요소가 환경에 영향을 준다, 비생물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영향을 준다 라는 부분 되니,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물에서 비생물에서 생물 쪽으로 가는 것은 작용이 될 것이고, 요건 반작용이 된다. 요걸 갖다가 제일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해주고 지나가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봐. 토양이라고 하는 순간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식물 하는 순간 어떻게, 이건 어떻게 우리가 생물 요소잖아, 생물 요소. 요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기억에서 어떻게, 당연히 비생물 요소다, 맞는 말이겠지. 그리고 식물은 소비자가 아니지, 식물은 생산자가 돼야 된다. 알겠냐? 생산자가 되는 생산자. 자, 나 봐. 나는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예이다 라고 했지. 그럼 작용에 대한 얘기야 라고 했는데, 봐봐. 광합성부터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졌다. 광합성이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산소는 환경으로 간 거잖아. 그럼 봐봐.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지. 이건 지금 생물이고 산소 쪽, 이게 비생물 쪽이니까 반대작용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쪽은 다 틀렸다. 답 1번 간단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알았지? 됐니? 오케이. 다음 2번 문제 가자. 자, 요거는 반드시 정리해 놓고 가야 되는 거지. 맞지? 현재 고1 친구들이 어떻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학교 내신에 나올 내용이지. 맞지? 이번 중간고사에 나올 내용이다. 자,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에 체크를 해야 돼. 물질을 물어볼지 원소를 물어볼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냐? 그래야지 내가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자, 질량비와 지구라는 말이 나왔어. 지구. 사람과 지구. 됐니? 그러면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이다. 사람. 그럼 요거 우리 생명체지. 맞지? 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머릿속에 회전 한번 시켜볼까? 자, 사람은 영화를 본다. 기억나? 영화는 문화생활이다. 근데 영화 전문 채널 뭐야? OCN. 기억나지? 오케이. 근데 요즘 넷플릭스한테 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쓰니? 뭐라? 비웃는다고. 됐니? OCN. 오케이. OCN. 자, 영화는 어디서 봐야지 재밌어? 자동차에서. 자동차 극장. 됐니? 요래 된다라는 거. 됐니?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두 번째, 지구 나왔어, 지구. 기억나지? 지각했다고 아저씨가 막 애 팼다 그랬잖아.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다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랬지. 막 패야 돼. 폐오씨.
페요시. 아저씨, 나쁜 아저씨 요시. 페요시 얼만큼 패야 돼? 많이 패야 돼. 마니스. 그냥 페오시 마니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자, 오시흐엔 요거 사람이다. 요거 지구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페요시니까 페요시. 이거 철이구나. 요렇게 들어가야 된다. 자, 이때 가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다. 당연히 맞는 말. 자, A는 철이야 라고 나왔단 말이야. 당연히 어떻게 A는 철이야. 맞는 말이 되겠지. 다음, 사람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빅뱅 이후 38만 년 이내에 모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맞지? 그때는 어떻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탄생한 거지.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건 전부 다 어떻게 별이지, 맞지? 별의 내부에서 어떻게 다 생성되면서 초신성 폭발로 또 생성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든.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 3번 정답이 된다. 요렇게 정리해야 돼.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꼭 나와, 알았지? 오케이. 다음 3번 문제. 나는 이 문제 아주 좋았다 생각했어. 그냥 보자마자 야, 이거 나오겠다. 근데 이게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거든, 알았지? 이 문제는 지금 기본량, 운동량 여기에 대한 문제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야. 알았지? 이 문제는 어림에 대한 걸 초점을 되게 많이 맞춰 놓은 거야. 그냥 그럼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야,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수능에 들어가서 수능 문제를 만든다면 야, 100% 어린 문제 나오겠다. 공 되게 많이 들였다. 이 생각을 좀 했어, 알았지?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별표 3개, 4개, 5개 딱 치고 오케이. 오, 나라 바퀴벌레. 5개짜리 이거. 야, 나라 바퀴벌레. 더듬이 하트. 됐니? 아주 중요한 놈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 라면 병지에 표시된 조리법과 라면을 끓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의 양에 대한 A, B 학생이 대하다. 그렇지, 뭐 굳이 이런 대화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나는 싱겁게 먹고 싶어서 눈금이 있는 계량컵으로 물의 부피를 측정하여 600ml가 되게 하였어 라고 했다. 맞지? 자, 부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란 말이야? 대표적인 기본량이 아니지. 유도량이잖아. 자, 부피는 어떻게? 자, 세제곱미터라 그랬지, 맞지?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 보니까 미터를 3번 곱한 거란 얘기야. 그럼 유도량이 되겠지. 그래서 유도되는 양에 해당하는 거야. 맞는 말이겠지. 자, 이때 너희들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알았지?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얘가 그냥 자, 1000ml가 1리터야. 맞지? 자, 얘는 우리가 요거에서 기억하고 있는 게 1데시 세제곱미터 기억나지? 됐니? 얘와 같다라는 거. 됐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여기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인데 요 부분 접두사 있지, 맞지? 접두 부분에 몇 승을 해주지 않거든, 알았지? 그럼 이때 요게 바로 뭐란 말이야?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됐니?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10에서 마이너스 3승 미터와 같은 게 되는 거란 얘기야, 이게. 알았니? 오케이.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 제가 세제곱미터.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근데 여기서 요걸 세제곱미터로 고치면 바로 어떻게 얘가 센티잖아, 맞지? 그럼 요건 10의 마이너스 2승이야. 그럼 요거에도 영향을 주니까 3승을 해주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됐니? 그런데 얘랑 이 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어떻게 10의 3승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요 부분을 보면 요 부분과 비교하면 1000ml는 아이고. 자, 1000 세제곱미터 센티미터랑 같은 것이다. 그래서 1ml는 바로 1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아 라는 이 이야기 본 적 없니? 지금 현재 고1 친구들은 본 적 없지만 너희들 고2들은 본 적이 있어. 이거 그냥 어디서 예비 수능에서 출제됐던 거지. 그냥 그 말은 뭐야? 여기서도 지금 다루고 있고 예비 수능에서도 다뤘다는 얘기는 부피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언급할 거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았니? 나도 어떻게 이거 보면서 야 이거는 부피는 무조건 나오겠다 수능에 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어.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오케이. 자 다음 여기 4분이야. 분은 SI 단위가 아니야. 그냥 BSI 단위지. 우리 SI 단위 같은 경우는 뭐야? 초지 초. 오케이 틀렸다. 자 다음 B는 이거 봐봐. 나는 조리법에 나온 대로 550ml의 물을 넣기 위해 눈으로 물의 양을 가늠하였어 라고 했지. 그럼 이게 뭐란 말이야? 어림이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림하였다 라는 거야.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어림하였다는 말의 핵심은 뭘까? 어림은 내가 봤을 때 이 시험 문제를 앞으로 출제를 한다면 이렇게 할 거야. 어림의 기본 바탕이 뭐냐는 얘기야. 경험이야. 간접 경험도 경험이고 직접 경험도 경험이야. 알았니? 내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알았지? 이거 두고 봐. 이건 진짜 수능에 나올 거야. 알았니? 자, 반드시 그 어림은 어떻게?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자, 라면물 대충 봤을 때 이거 한 550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 이미 경험이 있었던 거야. 알았냐? 야, 생각을 해봐. 너 4살짜리 애기한테 550면 이거 대충 얼마 보여? 그럼 모르지. 안 그러니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아무런 어떻게 경험도 없이 어림할 수 없거든. 그래서 어림은 절대 비과학적인 게 아니야. 과학적인 행동이야. 알았니? 반드시 기억하고 가자. 아주 중요한 얘기다. 오케이. 자, 그럼 답은 기억 티귿 3번 정답이 나올 거야. 요거는 고1 친구들도 봐놔야 돼. 알았지? 오케이. 다음. 자, 일상생활 사용하는 페달. 이거 봐. 나왔잖아, 봐. 내가 뭐라고 했니? 너 여기 배터리 이 얘기 나오면 조심하라 그랬지? 이거 화학 에너지라고, 화학 에너지. 이거 화학 에너지라고 그랬잖아. 됐니? 화학 에너지. 자, 에너지가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로 전동기. 맞는 말이 되겠지. 이거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그럼 봐봐. 맞는 말 찾는 게 아니구나. 자, 화학 에너지로부터 전환된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 배터리는 충전하잖아. 그러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알았니? 오케이.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거는. 자, 다음. 기억에서 일어날 때 포도당은 산화된다. 포도당을 이용해 세포 호흡을 한다 했지. 포도당 산화 반응이지.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는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겠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알겠지? 오케이. 당연히 어떻게? 맞는 말이겠지. 자, 다음. 티귿이 생성될 때 철은 전자를 얻는다. 야야야. 붉은색 녹이 쓴다고 했잖아. 이거는 뭐야? 철이 전자를 잃고 산화된 거야. 그래서 바로 산소하고 만나서 Fe2O3가 되면서 어떻게 바로 적철석이 됐을 때 붉은색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즉 그러면 녹이 쓴 거다. 그러면 어떻게? 철의 산화 현상이다 라고 봐야 되겠지. 됐니? 오케이. 환원 전자를 얻었다. 환원된 건 아니다. 답은 기억 니은 4번 정답이 나온다 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다음 5번 문제. 자, 이 문제도 반드시 기억해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아니냐? 쉬운 내용이지만 통합을 시키면서 가겠다라는 게 눈에 보여. 그냥 알았지. 어떻게 하든 간에 끌어당겨서 어떻게 통합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단위체가 존재하는 애들에 대한 거. 그럼 이거 말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DNA, RNA를 생각해야 돼. 알았지? 그거와도 언제든지 통합된다. 그러면 세 개 갖다 놓고 실문하면 어떻게? 아주 좋은 문항이잖아. 알겠냐? 선생님 이 문제 보자마자 그 문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제 어떻게 해? 저녁에 이미 만들었는데. 알았니? 오케이. 자, 봐봐. 단백질 X에서 아미노산이 이루는 결합 구조. 오케이. 아미노산은 이렇게 단위체가 되겠지. 단백질 단위체. 규산인 강물 Y에서 규산인 3연체. 오케이. 규산인 3연체가 SiO4 마이너스. 음이온 띄고 있다 그랬지? 얘가 단위체가 될 것이고 기억은 아미노산 결합,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 무슨 결합이야?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그럼 여기서 이거 보자마자 생각나는 건 뭐야? 아미노산 몇 개? 그럼 N개. 그러면 어떻게? 펩타이드 결합수 N-1개. 생성된 물 분자수 N-1개. 바로 떠올라줘야 되겠지.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다? 맞는 말. 자, 이때 여기 중심에 있는 얘가 SI 규소야. 나머지 여기 있는 애가 산소를 얘기하는 거지. 산소를 공유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요 그림 보자마자 복사슬 구조다라는 게 눈에 보이겠지. 복사슬. 그리고 복사슬은 어떻게? 각섬석이지. 복각, 배, 근육, 식스팩, 상현쌤.
안 할게. 자, 되네. 그러면 니은은 산소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된다. 자, XY는 각각 기본 단위체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 맞는 말이야. 기본 단위체들이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정답 5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6번 문제 들어가자. 이거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자, 다음. 6번 문제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자마자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 뭘까? 삼투. 바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확산을 생각해봐. 그럼 6월 달쯤 시험 치는 건 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너희들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파라는 순간 어떻게? 이거 식물이거든. 식물이거든. 식물이라는 순간 세포벽을 생각해야 돼. 알겠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쭈글쭈글해진 장면 보고 있지. 맞지? 아, 원형질 분리가 됐구나. 원형질 분리가 됐구나. 원형질 분리가 됐구나.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지. 그러면 어디에 집어넣어서 물이 빠져나온 거야. 알았지? 물이 빠져나온 거라고. 그러면 자, 이때 자, 물이 빠져나오려면 자, 이렇게 물이 많이 빠져나오려면 여기가 고장액이 되고 여기가 저농도 쪽이 돼야 되겠지. 그럼 빨려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쪽으로. 되니 근데 주의할 점 하나 더. 요 문제는 조금 그게 아쉬웠어, 알았지? 자, 요렇게 들어오는 것도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알았지? 아주 일부가 들어온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물의 양이 항상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온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등장액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겠니? 바로 양쪽으로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 사기지. 이동한다. 라고 해야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봐. A를 떨어뜨린 양파 표피 조직에 삼투가 일어났다고 당연한 얘기죠. 됐어? 오케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간다. 그게 삼투잖아. 당연히 어떻게 선택적 투가겠지. 왜? 물이 빠져나가지 용질이 빠져나가진 않아. 용매가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적 투가 맞는 말이 되겠지. 자, 다음 A는 증류수. 야, 이게 증류수냐? 고장액인데 고장액은 어떻게 농도가 높은 어떻게 액체를 고장액이라 그런다 했잖아. 그러니까 증류수도 아니지. 증류수는 저장액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틀렸다. 정답은 3번 정답이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다음. 자, 아주 중요한 얘기다. 오케이. 아, 나왔다. 봐라, 이거 나온다 그랬지. 너 봐봐.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얼마나 강조했니? 요게 눈에 보이면 이 기체는 무조건 CO2라 그랬지. 요게 보이면 그냥 CO2라니까. 알았니? 무조건이라니까 이건. 알았니?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 언급될 거야, 이거 반드시. 알겠니? 봐봐. 아세트산 수용액 마그네슘. 그러면 산에다가 금속을 넣으면 수소 기체가 나와. 그러면 마찬가지야. 어떤 산을 집어넣어도 금속하고 반응하잖아? 그럼 수소 기체가 나와. 알았니? 그럼 자, 봐봐. 여기 이래서 아센수용 대신 묽은 염산을 사용해 실험하면 당연한 수소기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럼 꼭 기억해. 그게 산과 금속의 기본 반응이잖아. 다음. 오케이. 이산화탄소 발생한 거 맞지? 봐라. 맞잖아. 되니? 다음. 마그네슘이 금속이 환원되니? 아니. 금속은 환원되지 않아. 금속은 산화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자, 전자를 잃는 게 산화야. 오케이. 그럼 답은 니은 디귿 4번 정답이 된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화학에서 요 부분이 들어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야 라는 걸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알았지? 좋아. 다음. 자. 야, 이게 이제 자연 선택에 대한 문제도 한 문제 나왔더라고 보니까 생명과학 쪽이 어떻게 상당히 좀 쉽게 나온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걸 갖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막 던지고 있다라는 건 눈에 보이니까 환경 쪽 있지 맞지? 그런 어떻게 뭐 생태계 쪽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야 돼. 자, 갈라파고스 제도의 어떤 섬에 어떻게 서식하는 핀치종 A의 집단에 대한 자료다. 섬에 가뭄이 발생하고 작고 부드러운 씨앗이 묻힌 어떻게 식물이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맺는 식물보다 많이 말라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단단하고 어떻게 단단한 씨앗을 맺는 식물들이 많이 살아남았지. 그럼 걔네들을 먹을 수 있는 애들이 많이 교배가 되겠네.
그렇지. 씨앗을 먹는 A 집단에서 뿌리가 큰 개체가 뿌리가 작은 개체보다 생존에 더 유리해져 더 많은 자손을 남겼다. 가뭄으로 인해 A 집단에서 뿌리의 평균 크기는 그럼 어떻게 커졌겠지. 왜? 큰 애들끼리 교배가 됐을 거니까 커졌겠지. 그냥 더욱더 많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작아졌다는 말은 틀렸지. 자, A 집단의 뿌리 크기에 대한 당연하지. 크고 작고. 그냥 당연히 어떻게 변이가 발생했지. 같은 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어떻게 서로 다른 현상이잖아. 그냥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변이라고 부르게 될 거니까 맞는 말이 되겠지. 자, 가뭄으로 인해 집 A 집단에서 어떻게 자연 선택이 일어났어. 맞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진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마지막에 우리 또 하고자 하는 게 이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야. 답은 기억 디귿 4번 정답. 일반적인 형태로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다음 9번 문제 들어가자. 자, 전자기 유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이 문제는 아주 적절한 위치에 어떻게 시간 끌 용도로 나왔는데 어렵지 않았지. 너희들은 이거야. 전자기 유도가 나왔어.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이 글을 읽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전자기 유도란 말이 나오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변화 생각을 해야 돼. 알았니? 전자기 유도라는 건 변화를 어떻게 동반하는 거야. 변화가 되게 되면 전자기 유도는 어떻게 당연히 유도 전류를 흐르게끔 만드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전자기 유도하는 순간 네 머릿속에는 변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돼. 그냥 이때 조금 더 발전해서 생각을 해준다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n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어떻게 저기고 자속이지. 자속 어떻게 우리 쉽게 말하면 자속이라고 표현할게. 그냥 자속의 변화 요렇게 좀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자 이때 자기작이라고 하는 건 뭘까? 바로 단면적 분에 어떻게 지나가는 자기력 선의 수 다발 알았니? 자속이라 보면 되겠지. 그럼 이때 얘는 자속은 기억나? 빙시다. 자속은 빙시야 라고 얘기했잖아. BS. 그럼 요거다 딱 집어넣어 버리면 자 n에다가 델타 t분의 자 BS 요렇게 주면 되겠지. 되겠니? 오케이. 자 여기서 시간을 변화시켜도 되는데 일정한 속력이라고 줬으니까 시간을 변화시킨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자 자기장이라든지 단면적을 변화시켜 버리면 되거든. 그냥 그럼 이 자기장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 이거 하나고 이거 두 개야. 얘가 더 크겠네. 그리고 이거보다 이게 유도 전류가 더 크게 나오겠네. 상식이잖아. 그렇지. 자 다음 얘가 지금 어떻게 더욱더 유도 전류가 많이 나왔지. 그럼 뭐란 말이야? 이 일정한 속력을 이건 자기력 이게 일정한 거니까 이게 일정한 거니까 속도를 더 빠르게 일정한 속력은 속력인데 얘는 2m/s로 일정하다면 얘는 4m/s로 주면 될 거 아니야. 알았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이 문항이 되겠지. 자 가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은 일정하다 틀린 거야. 뭐가 일정하다면 다 틀린 거야. 알았지? 변화야 변화. 알겠냐? 자기장은 변화돼야 되겠지. 틀렸다. 자 다음 기억은 어떻게? 기억은. 자 당연히 어떻게 속도가 더 빨라야 되겠지. 유도 전류가 더 크게 나왔는데 변화가 더 컸다는 얘기잖아. 다음 디귿은 어떻게? 아이제로보다 작을 수가 없지. 자기장이 더 큰 건데 말도 안 되지. 답은 2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어때? 이해돼? 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자 전자기 유도 나왔다. 변화를 생각하자.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알았지? 좋아. 다음. 자, 10번 문제. 거의 쉬어가는 분위기로 출제가 된 것 같아. 알았니? 자, 바로 뭐냐면, 야, 여기서 기억나지? 4개의 수소하고 어떻게, 헬륨하고 비교한다면, 질량이 어떻게, 결국은 줄어들겠지. 우리 그로 인해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자, 기억날 거야. 에너지는 mc 제곱이지. 맞지? 요 질량이 어떻게 얼마가 나왔느냐. 여기서 요까지 질량의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야.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가 같은 말이 되겠지. 됐니? 얘가 나왔다. 얘가 상수로 일정한 거니까 얘들 둘은 B값이 비례하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이 크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가 큰 거고 질량이 작으면 에너지가 작게 나오겠지. 즉 그 말은
질량의 변화가 있는 만큼 에너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냐? 자, 그럼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수소 핵융 원자의 4개의 질량이 같고 헬륨 1개의 질량이 같다. 그러면 질량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에너지가 나올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틀렸다. 자, 나에서 태양 전지에 도달하는 빛 에너지 중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지. 이때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이 태양 전지라고 딱 나오는 순간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요게 생각나야 돼. 이제 앞으로 이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난 알았지. 물론 뒤에 보니까 스탑워치 있지 맞지? 그 문제 기억나? 거기에서 어떻게 순수 반도체 얘기가 들어갈 거 아니야. 거기에서 반도체 얘기를 다루었지만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요거는 어떻게? 플러스 극에 연결되고 얘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다. 기억날 거야. people, 엠마. 기억하고 가자. 자, 전환된다. 답은 기억 디귿 3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다음 11번 문제. 자, 야, 이거 우리 기말고사 때 했던 거지. 그때 내가 SISI는 기억하라 그랬지. 봐, 나왔잖아, 뭐. 이거는 100% 수능 시험 문제야. SSI는 알았지? 반드시 수능 시험 문제야. 자, 봐봐. 다음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과 한계점을 다루는 수업의 일부다라고 했지. 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핫하잖아. 오케이. 자, 장점으로 교통사고 발생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점이 있어. 한계점으로는 어떻게? 자, 해킹으로 인한 위험과 또 하나 어떻게? 교통사고 시 누가 책임을 지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 제조사가 책임져야 되느냐,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차주가 책임을 져야 돼.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 알았니?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장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비교해서 논점을 가지고 두 개 갖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사회적 쟁점 SSI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건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냥 분명히 이거에 대한 얘기 나올 거야. 알았지? 이거의 포인트는 뭐야? 장점과 한계점에 대한 걸 어떻게 토론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것이 바로 SSI다. 요렇게 기억하고 있으라고. 됐니? 오케이. 자, 기억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서와 통신 기능이 내장된 당연한 얘기잖아. 자, 됐니?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니은 가자. 적당하지. 오케이.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정답이 된다. 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 됐어. 무조건 SSI 기억해놔. 알았지? 오케이. 다음 12번 문제 들어가자. 자, 화학 문제인데 상당히 쉽게 출제되어 깜짝 놀랐어. 알았지? 봐. 원소 XY에 대한 자료다 라고 나왔어. 자, 얘를 딱 보면 원소야. 이온이 아니야 지금 현재. 그럼 누군지부터 찾아야 되지. 하나, 둘, 셋, 3주기에 한 개 있으니까 얘는 나트륨이야. 얘는 1주기에 한 개니까 얘는 수소가 되겠지. 됐어? 그럼 금속 X와 염소 기체가 반응하면 당연히 NaCl 탄생하겠지. 자, Y는 H2잖아. H2 기체와 Cl2 기체가 반응하면 어떻게 HCl이 생성되겠지. 됐니? 오케이. 저 밑에 봐봐. X는 2주기 원소다. 아이고, 껍질이 3개인데 무슨 2주기야. 3주기지. 다음 XCl 수용액은 당연히 얘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 아니야? 자,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럼 반드시 내가 뭐 문다 그랬어? 전기 전도성 문다 그랬잖아. 알겠냐? 무조건 질문한다니까. 그럼 얘는 전기성 있지. 근데 자, 요거 기억나? 자,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그러나 공유결합 중에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게 있다. 얘기했잖아. 뭐야? 산으로 끝나는 애. 얘 염산이잖아. 맞지? 전기 전도성 가지고 있는 거지. 이온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 맞고 YCl은 이온결합 물질이다. 아유, 왜 그래?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는데 틀렸지. 정답은 2번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해돼? 요 정도 좀 알고 이 출제 의도 자체는 바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 대해서 너가 전기전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느냐를 질문한 거야. 알았지? 반드시 정리해놓고 예외 현상들 산일 땐 공유결합이지만 전기전도성이 있다. 요런 것들 잘 기억해놔야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자, 다음 13번 문제.
이건 실수 유발하려고 작전을 펼친 거야. 알았지? 내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걸려든 친구 많을 거야. 이 쉬운 문제를. 분명히 걸려들었을 거야. 왜? 너는 글을 읽을 때 포인트가 되는 걸 안 잡아놔. 그게 진짜 문제야. 봐봐. 가나는 지구와 미지의 행성이야. 그럼 이미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 이거 몇 번 했던 거잖아, 내하고. 요 얘기 딱 나오면 중력 가속도가 다르겠구나라는 생각부터 해야 돼. 아니냐? G가 다름. 요걸 먼저 해야 돼, 요걸. 알았니? 야, 이 중력 가속도 다르겠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운동하는데 A, B를 자, 이거 봐봐. 1초 간격으로 지금 나타냈대. 알겠냐? 1초 간격으로. 한번 봐. 요소 여기까지 가는데 1초, 요소 여기까지 가는데 1초, 요소 여기까지 가는데 1초, 얘도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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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하지 않아? 잠깐만 있어봐. 1초, 2초, 3초, 토탈 시간 1초, 2초, 3초. 얘가 느린데도 얘가 더 많이 떨어져서 같은 시간 동안. 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얘가 4초 동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얘는 1초, 2초, 3초 동안 이만큼 왔어. 얘가 중력 가속도가 빠르겠다. 맞지? 오케이. 자, 이게 포인트야. 그냥 디귿 보기. 너무 좋은 보기야. 알았니? 오케이. 자, 가에서 연직 방향. 자, 중요한 거. 가에서야. 가에서 연직 방향의 가속도 크기는 A나 B나 지금 같은 지점까지 속도 변화가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가 동일했다는 얘기야. 연직 방향의 속도는 동일한 속도를 가지겠지. 중력, 연직 방향 가속도 말이야. 중력 가속도가 바로 연직 방향이잖아. 맞아? 오케이. 그래서 같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로 같다. 자,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보면 더 많이 변했어요. 1초, 2초, 3초 여기 와 있어. 그러면 1초, 2초, 3초 여기 와 있어. 그럼 더 많은 변화가 생긴 거죠, 얘보다는. 맞아. 그럼 중력 가속도가 크기가 크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돼야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자, 마지막 이게 중요해. 너희들 이렇게 나오는 친구도 많을 거야. 이게 뭐냐면 낙하하는 동안 B의 수평 방향이 속력 물었단 말이야. 그럼 너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이를 라인을 꺼. 한 칸, 두 칸, 세 칸 갔고, 세 칸 갔어. 얘는 자, 하나, 둘, 셋, 넷. 네 칸 갔어. 와, 그럼 얘는 어떻게? 쌤, 얘가 더욱더 어떻게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라고 착각했을 거야. 그거 노린 문제야. 알겠냐? 그래서 만약에 이걸 틀렸다 해도 이게 하나의 어떻게 지금 네가 받아들이기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 나오면 이 생각을 한 다음에 성공한 거야. 알았니? 얘들아, 이게 봐봐. 같은 시간이 아니야, 지금. 얘는 1초, 2초, 3초, 4초. 얘는 1초, 2초, 3초야. 알았니? 그럼 봐. 같은 시간이라고 하면 나 하나, 두 개, 2초, 3초면 얘가 1초, 2초, 3초가 되겠지. 이렇게 돼야 돼. 됐니? 그럼 같은 시간일 때면 요거 1초면 한 칸 가지. 1초면 한 칸 이동한 거잖아. 그럼 뭐야? 같아야 되겠지. 됐지? 오케이. 그래서 속력은 나가 서로 같다.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라 5번이 정답이 나와야 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됐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들어가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1초 간격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알겠냐? 이 문제는 진짜 선생님도 박수 보낼 정도의 좋은 문항이에요. 알아두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너희들 어디고 예비 수능 문제 있지 맞지? 거기에 이미 출제가 됐던 거야. 알았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보고 가야 돼. 앞으로도 나는 이거 100% 출제될 것 같아. 이런 형태가. 알았니? 잘 정리해. 자, 다음. 자, 14번 문제. 지질시대에서 어떻게 해양생물 과수의 변화. 이거 문제 나오면 100% 어떻게 감소한단 말 나와. 이봐. 이 100% 나온다 그랬잖아. 이거는 누가 출제를 하든 간에 일부러 사기치는 거야. 대멸종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감소해야지. 아니라니까. 증가한다니까.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간다니까. 잠시 동안 감소하고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가. 이해돼? 오케이. 그럼 대멸종 이후 생물의 다양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틀렸지? 자, 그리고 삼엽충은 고생대의 대표적인 어떻게 화석이야. 표준 화석이야. 알았니? 근데 고생대 초기에 다 뒤져버리면
야, 이게 대표적인 확성이 되겠냐? 아니잖아. 바로 판게아 형성 시 고생대 말에 어떻게 엄청난 큰 변화가 있잖아. 1, 2, 3 제3 대멸종 시대. 알았니? 이게 판게아 어떻게 형성과 관계가 있다 그랬지. 되니? 이게 판게아 형성이잖아. 초대륙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삼엽충이 멸종한 건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돼야 될 거야. 니은이 돼야 돼. 니은. 여기서 다 멸종돼. 자, 나는 니은의 나는 니은. 맞아. 판게아 형성이니까 맞는 말이 되겠지. 답은 2번 정답이 된다 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야. 어렵진 않았지? 좋아. 다음 15번. 자, 이거는 의외로 어떻게 되게 쉽게 출제했더라고.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봤는데 그래도 계산을 많이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 알았니? 오케이. 자, 당연히 에너지 전환까지 에너지 총량은 항상 보존된다. 이건 당연히 보존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되니? 그럼 증가한다. 이건 완전 미친 소리고. 맞지? 기억 제끼고. 자, 에너지 효율이야. 공급한 에너지분의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곱하기 100이잖아. 그럼 이거 분의 이거. 그럼 자, 1000분의 180 곱하기 100. 그럼 18이잖아. 18%. 얘는 1000분의 540 곱하기 100. 그럼 이거 얼마? 54%. 몇 배? 3배잖아. 3배. 그럼 2배다. 틀렸지. 자, A는 운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화석연료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겠지. 그럼 얘는 수소니까 뭐겠니? 물 분자가 나오겠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맞는 말. 답은 2번 정답이 된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 어렵지 않게 출제된 거야. 한번 보고 기본에 조금 더 충실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16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발열 반응, 흡열 반응에 대한 얘기지. 너무 쉬운 시험이었어. 이걸 뭐 틀릴 친구가 있었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봐봐. 염화나트륨,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 그리고 염화마그네슘을 각각 물에 녹이면 수용액의 온도가 모두 높아질 것이다. 그럼 모두 발열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거야. 그리고 실험을 해보니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낮아진다라고 돼 있지. 그렇지, 낮아진다고 돼 있잖아. 그냥 수용액 온도가 낮아지네. 오케이. 자, 그럼 가설은 옳지 않다가 되게 되겠지. 그래서 가설은 옳지 않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된다 라고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 주변에 열을 방출하니 열을 방출하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온도가 지금 내려갔다가 있잖아. 그럼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냐? 얘는 열을 흡수한다. 주변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 엄마 아빠랑 어떻게 아이스박스 가지고 놀러 가본 적 있어? 그러면 음료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이스박스 얼음에다가 막 넣으면 시원하잖아. 그게 오랫동안 더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야? 그 아이스박스 이렇게 쭉 이렇게 얼음 막 넣을 때 소금을 쫙 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더 낮아져.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나게 시원한 걸로 어떻게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 아빠 엄마는 맥주. 오케이. 이해가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열을 방출한다. 틀렸지. 휴대용 냉각팩은 열을 흡수하는 거야.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그네슘이 물에 넣고 반응하면 어떻게 열 출입을 이게 온도가 높아졌는데 이건 발열 반응이잖아. 틀렸지. 답은 1번 정답. 틀린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 잘 정리해 놓고 넘어가자. 다음 17번 문제. 자, 양쪽 통합시키는 문항이 나왔어. 알았지? 자, 단원간 통합인데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물의 순환하는 순간 어떻게 이건 어떻게 보존. 물의 전체 양은 무조건 보존. 알았니?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딱 보는 순간 얘가 뭐야? 혼합층이라고 딱 보는 순간 뭐란 말이야? 머릿속에 바람의 세기.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건 바람의 세기다. 그리고 요거 딱 보는 건 수온약층. 딱 떠오르는 순간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나고 에너지 교환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대류가 없어 얘는. 여기가 웜하고 여기가 쿨하기 때문에 무거운 게 밑에 가벼운 게 위에 떠 있잖아 지금. 그럼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얘가 내려오는 일 없고 얘가 올라가는 일 없다 보니까 물질 교환도 안 일어나고 에너지 교환도 없다고 했지. 됐어? 오케이. 자, 기억 과정에서 에너지가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한다. 기억 과정에서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 맞잖아. 이건 아름다운 눈깔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거. 하라니? 자, B에서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 활발하니 안 된다고 했지. 오케이. 틀렸어.
자, 다음. 오케이. 자, 니은 과정이 많이 일어날수록 A의 두께가 니은 과정이 뭔데? 여기서 비 오는 거잖아, 이거. 비야, 이건 비 오는 거고. 알았니? 이건 뭐란 말이야? 바람의 세기고, 알았지?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되지. 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비 올 때 바람 불잖아요. 그럼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야지. 알았니? 이건 비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바람의 세기로 결정한다. 이 두께는 바람 세기.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정답 1번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 이해돼? 오케이. 다음. 자, 18번 문제. 어땠어? 봐. 이거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거지. 무조건 출제되고 무조건 나온다. 그럼 이거 어떻게 물어보면 100%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했잖아. 봐. 이거. 디귿. 봐. 효소의 본질이 뭐야? 촉매야. 촉매는 뭐야?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아니하고 남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지. 그럼 자기는 안 변해. 그럼 그대로 있다는 얘기야. 그대로 있어. 그런데 자, 내가 반응이 끝났어. 그래도 어떻게 없어져? 아니야, 그대로 있어. 알았냐? 그럼 다시 더 많은 산소를 발생시키고 싶으면 반응 물질을 넣어주면 돼. 이해돼? 그럼 촉매는 살아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더욱더 어쨌든 또 새로운 어떻게 생성 물질을 산소면 산소를 만들어내겠지. 이게 포인트라고 했잖아. 바로 그 문항이 그대로 실려 나와 있다. 자, 봐봐.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H2O2잖아. 마치 얘가 자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되니 과산화수소가 바로 어떻게 물을 만들어내고 산소 기체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요 산소 기체를 조연성 기체라 그랬지. 자, 되겠니? 오케이, 조연성 기체. 뭐야? 연소를 도와주는 기체. 그럼 향을 붙이면 불씨가 꺼진다란 말은 산소가 발생한 적이 없으니까 발생 안 해. 얘는 불씨가 살아났다. 그럼 이건 어떻게 뭐란 말이야? 산소가 존재했다. 나왔구나. 그럼 봐. B에만 감자 조각, 카탈레이스라는 어떻게 효소가 들어있는 거지. 여기서 카탈레이스. 라는 효소가 들어있는 거겠지. 자, B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산소다. 오케이. 왜? 향불이 살아났으니까. 자, 다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B가 A보다 높으면 안 되지. 알았니?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 게 촉매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그게 효소가 촉매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된다. 잠시만.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아니야. 틀렸지. 오케이. 다음. 기포 발생이 끝난 후에 여기 봐봐. 이거를 더 첨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반응 물질을 적어줄게. 반응 물질을 넣어준 거야. 그럼 당연히 기포가 나와야지. 생성 물질이 나와야지. 알겠냐? 지금 반응이 끝난 곳이잖아요. 촉매가 없어. 이 안에 이미 촉매는 살아있다니까 아직까지. 안 죽었다니까. 알았니? 오케이. 그럼 맞는 말 정답은 3번 정답. 그대로 질문 나올 부분이 나왔다. 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알았지? 좋아. 다음 19번 문제 들어가자. PCR에 대한 얘기네. 우리 잘 알고 있지? 알겠냐? 자, 항체 검사나, 자,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 검사, 핵산 증폭시키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자, 우리나라는 매년 시기별 연령, 지역별 연령별로 어떻게 X의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네. 그러면 몇 월 달에 주로 나온다라는 거 보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빅데이터 조사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기억은 핵산을 이용한다. 핵산의 증폭이니까 맞는 말이 될 거야. 자, 다음. 니은을 이용해서 X를 연구할 때 윤리적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당연히 필요한 거야. 그냥 이거 이 시기별, 지역별 연령을 막 조사해놓고 어떻게 그거 악용할 수 있잖아. 개인정보 탈취해가고 악용할 수 있잖아. 조심해야 되겠지. 알겠냐? 그러니까 필요하다. 맞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X의 유형식이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지. 오케이. 답은 5번 정답이 된다. 라는 걸 쉽게 잡았을 거라고 생각해. 오케이, 좋아. 자, 다음 20번 문제. 나왔지? 야,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 스펙트럼 딱 뜨는 순간 어떻게 반고흡조 바로 나오고 알았지? 됐니? 그리고 여기 봐봐. 방정관이라 나와보면 선생님이 이유불문이라 했잖아. 방출 스펙트럼이라니까 죽었다 깨도. 방방아 하면서 기억나? 이방.
안 할게. 자, 2방, 방방, 2방. 알았니? 오케이. 자, 나온 어떻게 각각 분광기. 이거야. 관찰했대. 이때 어떻게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라 그랬잖아. 맞지?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당연한 얘기. 방정가인데. 당연하지. 자, 그러면 봐봐. 야, 여기 봐봐. 뭐, 이 실험 투 막 있는데, 이래서 XY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원소 선의 위치의 개수는, 야, XY는 다른 원소야. 원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알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스펙트럼 어떤 원소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원소의 지문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다른데, 서로 다른 원소인데, 같다라는 말이 성립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안 그러니? 오케이. 다음. 자, A 대기에는 어쩌고저쩌고 했다. A 대기에는 봐봐. 수소와 헬륨 포함. 포함 관계를 따지면 같은 위치에 같은 선이 있느냐만 바라보라 그랬지. 그렇지. 자, 여기 있고, 요거, 요렇게 내려오네. 요거, 여기서 요로 내려오네. 요렇게. 다 있네. 자, 별 A는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다. 오케이. 포함되기 적절하다? 맞는 말이 되겠지. 그럼 20번 정답은 4번 정답이 돼. 라고 잡으시면 되겠네. 이해돼? 오케이. 반드시 어떻게 스펙트럼 기억해놓고 넘어가. 자주 나올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다음. 자, 21번 스마트워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자, 위치, 걸음수, 심박수, 센서라고 얘기했지. 맞지? 바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겠지. 자, 신체 활동 분석하여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당연한 말씀. 맞지? 오케이.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순수 반도체와 규소보다 전류가 잘 흐르게 만드는 어떻게 반도체, 불순물 포함 반도체, P형 반도체. 아니 N형 또 N형 반도체. 반드시 어떻게 순수 반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상당히 떨어져. 알겠냐? 그래서 어떻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드는 거잖아. 자, 스마트워치는 기억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디지털 신호로 너무 이쁜 소리. 오케이. 다음. 자, 니은은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만들 수 있다. 맞아. 13족을 도핑하느냐? 15족을 도핑하느냐? 되겠니? 13족을 도핑한다. 그러면 어떻게? 원래 순수 반도체가 14족이잖아. 그러면 요거 더하면 7개지. 맞지? 전자 하나가 부족해. 그러면 양공이라고 했지. P형 반도체가 되겠네. 13족이 연결되면 P형 반도체. 15족이면 요거 4-5 하면 얼마? 9잖아. 그럼 8보다 하나 많지? 그럼 전자가 과잉된 것이 바로 N형 반도체. 이해돼? 오케이. 자, 불순 포함 맞는다. 맞는 말. 답은 5번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해돼? 좋아. 자, 다음 22번 문제 들어가 보자. 그 자료 해석하는 부분이지만 크게 어렵진 않았어. 괜찮은 문항이었지. 이런 자료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 보여. 자, 전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 농도 변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어떻게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B는 각각 흡수와 방출 중 하나이다 라고 해놨어. 됐니? 자, 이건 내가 미리 하나 얘기해 줄게. 선생님이 지금 만들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웜홀이라는 부분이 있어. 알았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데 증거가 되는 것 중 하나야. 알았지? 자, 그쪽이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 왜?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지구 온난화가 생기면서 대기대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웜홀이라는 게 생겼거든. 알았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할게. 알았지? 지금은 학생도 극비리에 만들고 있는 중이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 보시면 돼. A, B가 어떻게 흡수 방출되는 중 하나다라고 해놨으니까 자, 보자. 가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 농도가 증가하는 당연하죠.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지 뭐. 됐지? 나에서 A 대기는 대기 중 A 값은 얘잖아.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변화한다. 맞는 말이야. 대기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온실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서 어떻게 얘를 더 많이 흡수하고 덜하고가 결정날 수밖에 없겠지. 됐니? 오케이. 맞는 말이 되겠고. 나에서 B 값은 B는 이거야. 지구 복사에 대한 얘기가 일종의 나가는 거야. 알겠냐? 지표 복사. 알겠니? 그러면 지표로 들어오는 양이 많아 버리면 이 값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럼 2023년도가 1990년보다 클 것이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왜? 이쪽에 많이 갖출 거니까 들어오는 것도 많아지겠지.
알겠냐? 그러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 알겠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많이 들어왔다 많이 나왔다 그럼 계속 돌고 돌면 이 뜨거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뭐. 자, 맞는 말이다. 답은 5번 정답이 된다 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다음. 자, 23번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속력 부위로 등속 운동하고 있고 정지한 수레를 충돌하는 후에 어떻게 쭉 와서 어떻게 나타낸 것이다. 자, 벽으로부터 받은 힘은 구간이고 A, B는 각각 질량이 M으로 같다. 그럼 이 M이라면 이 V로 날아가면 MV가 되겠지. 그럼 얘가 정지하면 얘께 다 전달될 거니까 얘도 MV가 되겠지. 됐니?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자, A1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MV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오케이. 자, 다음. B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자,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이 간격 보면 안 돼, 알았지? 충격량의 크기를 물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지. 그러면 여기 V니까 질량이 M이니까 MV. 그럼 여기서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V만큼 변한 거잖아. 그럼 MV. 그럼 어떻게 크기는 서로 같아야지. 됐니? 조심해. 이거는 이거 갖고 어떻게 달라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오케이. 이건 시간적인 거니까 충격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알겠냐? 당연히 어떻게? 저기서 봐. 갖다로 해야지. 요렇게 봐야 된다. 오케이. B가 충돌 과정에서 받은 이거 나오는 순간 이 충격력 나온다니까. I는 FT잖아. 맞지? 그럼 F는 어떻게? T분의 I지. 근데 요게 MV잖아. 운동량 변화량이잖아. 맞지? 그러면 자, 얘가 일정하잖아. 같잖아. 충돌전 1에서 어떻게 MV, 2에서도 MV니까 어떻게 얘 일정해. 그럼 얘들 둘이는 어떻게? 반비례 관계지. 시간이 길수록 힘이 작아져. 그럼 이게 시간이 2초고 1초니까 어떻게? 얘가 더욱더 힘이 작아야 되겠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지. 완전 기초적인 부분이라 해당하는 부분이지.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 조금만 더 신경 써갖고 어떻게 가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돼? 오케이. 자, 정답은 기억티귿 4번 정답이 나온다. 됐니? 자, 다음 24번 문항. 자, 역시나 나올 게 나왔다. DNA, RNA, 알겠냐? 전사와 어떻게 번역에 대한 얘기지.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는 전사가 나타나는 거지.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난다. 자, 이때 RNA가 자, 단백질이 되는 건 번역에 해당하는 건데 이때는 어떻게 라이보솜이란 애가 세포 소기관이야. 애가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지. 자, 이때 한번 잘 봐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바로 어떻게 주연가닥이라는 애가 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냐? 자, 여기 CA가 있지, 맞지? 그럼 요 G. 얘가 주연가닥이야. 요게 주연가닥이야. 요게 주연이야. 요 라인이 주연가닥이야. 얘는 아니야, 알았지? 됐어? 오케이. 그럼 자, 이제 한번 봐봐. 자, 여기에 코돈이라고 나왔어. 코돈이면 뭘 얘기하는 거야? RNA에 연속된 3개의 어떻게 염기를 코돈이라고 그러잖아. 야, DNA의 3개의 염기는 3염기 조합이라 그러고.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럼 자, 코돈이니까 이건 RNA 쪽인 거야. B니까 얘는 CGG지. 그럼 여기에 C, G, G가 돼. 요래 돼, 알았지? 그럼 봐봐. G, C 상고기가 딱 되잖아. 오케이. 그럼 요거는 어떻게? A. 요거는 어떻게 누가 되겠니? C. 요거는 U 돼야 되겠지. 유라실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 하나 나왔고 이거 A, 이거 B고 얘 ACU. 여기 있다. A. 요게 A네. 요게 A네. 오케이. 요래 돼야 되겠네.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마지막 D니까 D는 UCA잖아. 그럼 여기가 U잖아. 자, UCA 요래 나오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요래 봐야 될 것이고. U니까 얘는 A가 돼야 되겠지. 아데닌이 어떻게 유라실로 바뀔 거니까. 이해돼? 요런 식으로 자,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여긴 T고 여긴 C고 여기는 어떻게 A다라는 것도 잡을 수 있고 마음대로 잡을 수 있잖아. 이해돼? 오케이. 자, 다음 어떻게 또 보는가? 여기서는 나머지 나는 어떻게 그럼 보자. B, A, C 여기지. 그럼 여기는 C, U, G가 되면 되겠지. 됐니? 그럼 요 위에는 C가 되고 얘는 A가 되고 요건 G가 되면 되겠지. 그럼 요거는 C가 되고 요 위에는 T가 되고 요거는 G가 되면 되겠네. 요런 식으로 연결 다 되겠네.
어때? 이해돼? 오케이. 얘는 C가 되겠지. 자, 그럼 봐봐. 기억의 염기 서열은 기억이 어딨냐? 기억은 이거잖아. 오케이. 에이, 뭐 소리야? 이 U가 왜 들어가? DNA 쪽에. 말도 안 되지. 틀렸지? 가는 A다. 오케이, 맞는 말이야. 가는 A야. 오케이, 맞는 말이야. 자, 디귿에서 구한인수는 유라실수와 같다. 뭐 디귿이 이건데 뭐. 구한인수는 1개, 유라실수는 2개. 에이, 유라실수가 더 많다. 2배 많은데 뭐. 틀렸지? 답은 2번 정답이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 어렵지 않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자, 다음 25번 문제. 화학 부분이지. 중화반응이야.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는 이거 껌이지. 이다 법칙 기억나? 오케이. 자, 염산 1가, 수산화탄 1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모든 이온수 나왔어. 더 이상 얘기가 없어. 이다 법칙. 이온수는 많은 쪽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억나? 이온수는 많은 쪽에서 결정된다. 이게 뭐 기본이잖아. 그럼 O가 많은 쪽에서 결정돼. 근데 BTB 용액에 색깔이 나왔어. 이거 산성 아니야? 그럼 많은 쪽이 O란 얘기야, 여기가. 이거 산성이잖아. 그럼 O인데 양이온 2.5개 1대1로 이온화되니까 양이온 2.5개, 음이온 2.5개. 그렇지. 이거 2.5개. 됐어? 그럼 자, 부피하고 이온수하고는 비례관계. 그럼 25일 때 2.5면 15일 때 1.5. 아주 쉽지. 자, 그러면 20일 때는 2. 여기 나오겠지. 됐어? 얘 액성이 어떻게 염기성인데? 좋아. 그럼 얘는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때? 전체 이다 법칙 10이라 그랬지. 그럼 양이온 6개, 음이온 6개. 그럼 어떻게? 이게 둘이잖아. 에이, 그럼 누가 얘 66이네, 얘가 그러면. 대단히 많은 쪽에서 결정돼. 이 염기 쪽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럼 요게 파란색이 나와야 되겠지. 됐어? 30일 때 66이면 15일 때는 33. 그럼 5일 때는 11. 그럼 여기는 요거 2개 더하면 3이지. 요거 2개 더하면 6이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많은 쪽이 결정 6이 돼야 되겠네. 끝났네? 오케이. 자, 기억은 파란색이다. 맞고. 에이, 얘는 6이야. 틀렸지? 다음, 최고 온도는 야, 봐봐. 최고 온도 물었잖아. 그러면 먼저 뭐 생각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습관적으로 선생님 생성된 물 분자가 많으면 어떻게? 당연히 크잖아요. 야, 조심해라. 이거 이미 어떻게 10월 학력평가 너 1학년 때 쳤던 시험 문제 있지만 거기에 있었어 이거. 알겠냐? 바로 온도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반드시 온도 변화는 부피하고 연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온도 변화는 이거 수능에 출제될까 이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알았지? 부피분의 생성된 물 분자수야. 이게 포인트야. 알았니? 그럼 봐. 네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 얘가 일정한지부터 잡아야 돼. 그럼 봐봐. 요거 2개 더하면 30. 요거 2개 하면 30. 같네. 그럼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있구나 이제. 그럼 얘들 둘이의 관계를 따지는데 자, 생성된 물 분자수는 작은 쪽 물소 법칙. 되네. 2.5하고 이쪽에 H 플러스 적은 거고 여기 Cl 마이너스 적은 거고 여기 NA 플러스 적은 거고 여기 OH 마이너스 적은 거야. 알겠냐 선생님이? 오케이. 자, 요거는 어떻게 된단 말이야? 여기는 얘랑 둘 중에 누가 작아? 얘가 작지? 그럼 생성된 물 분자수가 1이야. 작은 쪽. 아느냐? 물소, 물 분자는 작은 쪽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케이. 다음. 얘는 요거 해보면 얘는 1.5가 되겠지. 됐어? 그럼 1.5가 거의 1이 커. 1.5가 크잖아. 그럼 봐. 최고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야, 가가 나보다 높아? 물 분자가 적게 나왔는데 물 분자 많이 나온 쪽이 더욱더 높아야 되겠지. 틀렸다. 답은 1번 정답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지.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쉬운 건 맞아. 근데 참 좋은 교훈들이 많이 들어있는 문항이었어. 실수 날 부분들을 미리미리 막아놔라. 이걸 갖다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알겠냐?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걸 못 받아들이면 단지 그냥 문제의 답을 내고 어떻게 다시 풀어보고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알겠냐? 철저하게 어떻게 베이스 깔아놓은 게 네가 바라보는 시야에서 실수를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라고 생각하고 문제 만든 거야.
그래서 애초부터 힘을 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선생님이 바라볼 때는. 그래서 실수를 어떻게 안 하도록 만들어야 돼. 우리 애들 실수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문항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 나가길 바래. 알았지? 데미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얘기했지? 내신에 집중해. 알았지? 그게 정답인 거야. 이해되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해설 강의 있을 때 또 찾아뵙고 최선을 다해서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